안녕하세요. 저는 27세 여성입니다. 미혼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습니다. 제겐 개비라는 사촌이 있는데 26세 여성입니다. 개비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모와 삼촌이 나에게 해준 호의에 대한 퀴드프로 전환하는 그녀의 숙제를 하고 시험 전에 우리 공부를 돕고 있었고 그녀는 심지어 나와 같은 대학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녀의 예규에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그녀의 인터뷰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짜증나고 미친놈이었는데 대학에 입학할 땐 신경 쓰지 않았어. 그 사람이 예쁘고 패션 감각도 괜찮았기 때문에 패션 동아리에 추천했는데 대학 마지막 학년 때 마크 개비랑 사귀던 남자랑 사귀기 시작해서 매우 질투심이 많고 마크가 주변에 있을 때 항상 나와 어울리곤 했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어느 날 밤에는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조금 일찍 아파트에 돌아왔지만 개비와 마크가 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협적인 입장에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크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개비는 너무 태연해 보였기 때문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무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고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왜 그녀가 자야 했는지 그녀는 대담하게도 내 가족이 당신을 위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마크는 분명히 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사람과 자서 당신을 구해줄 거예요. 그 굴욕감 때문에 나가라고 한 뒤 6개월 전에는 엄마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번호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개비 전화를 받는 긴급합니다. 분명히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그녀가 인플루언서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태그를 계속 쌓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마크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내가 왜 오기를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가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혼여행 비용을 모두 같은 지불해야 하는데 왜 그녀는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로 웃었고 엄마와의 매일 통화에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터무니없는 요청에 대해 말했고 내가 아무것도 지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개비에게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비가 엄마의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청구서를 안 넣어서 완전 골치 아팠는데 나도 돈 잘 벌었을 때 아이오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구두쇠라고 했어. 내가 그 새끼들 결혼한 거지 업데이트인데 말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 발리 같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개비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남편 휴대폰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내 그들이 어떻게 발리 같은 값싼 장소에 만족해야 하는지 봤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멋을 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로 신혼여행을 가거나 걸로 했는데 내가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긴급 연락처로 넣어서 그 사람이 열대성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회복하는 동안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지금 내 인생은 서커스인 것 같아요. 내 사촌은 정신이 없군요. 그 사람은 정말 자격 있는 놈이에요. 그래 그 사람 부모님이 그 사람 엄마가 널 돌봐주도록 도와줬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너무 많이 졌다는 뜻은 아니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당신은 남자인데 그녀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당신이 신혼여행을 찾기를 원합니다. 미친 부부는 당신이 재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멋진 신혼여행을 원한다면 당신의 입장에 서십시오. 안타깝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녀를 모든 곳에서. 그녀를 당신의 삶에서 잘라내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광기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52 남자의 딸 아만다 27 여자와 그녀의 남편 크리스 25 남자는 몇 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만다는 계속 살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혼자였지만 현재는 여전히 일반 분야에 있습니다.
아만다와 크리스는 아직 젊을 때 주로 재미를 느끼고 일을 하는데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젊은 사람들은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인생에서 그런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아만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크리스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아만다가 임신했음을 확인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발표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지만 직계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곧바로 그들은 간신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임신이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할아버지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녁 파티가 그 발표는 행복과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와 아만다는 그녀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크리스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순경과 내가 할 좋은 일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만다와 크리스는 내가 항상 지켜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기를 낳고 일하지 않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빠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새 아기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나는 은퇴하고 미성년 자녀 없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만다와 크리스에게 설명했고 또한 이 지역에는 훌륭한 어린이집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할아버지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만다는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확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가 되어 기뻤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없으니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자신은 어리고 올해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크리스의 삶이 모두 아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솔직했고 아만다는 물론 당신과 크리스의 삶이 모두 아기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임신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울 것이라고. 아만다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형편없는 요양원에 넣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내 아들 마이클은 내가 출산에 있어서 가혹했다고 말했지만 내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레이다는 아만다와 크리스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아기를 키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의로 임신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여동생 산드라는 제 말이 경솔하고 여성 혐오적이며 저는 20년 동안 키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고 일주일에 최소 4일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이 산드라의 의견에 동의하므로 여기에서 편견 없는 관점을 찾고 있습니다. 난 멍청이야. 내 딸과 그녀의 남편은 동등하다는 걸 알지만 그들이 아무런 책임도 없이 평온한 삶을 계속 살고 싶다면 생각할 필요도. 일이지만 아기가 그들을 위한 등식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단지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샌드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녀는 아기를 돌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아기를 돌봐야 합니다. 당신의 따님이 지금 몇 가지 논평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내가 방금 읽은 것은 아니지만 당신 딸과 그 남편은 자격이 있습니다. 추신. 산드라에게 최소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일주일에 4일 보육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는 여러 가족 구성원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손주가 17명이고 그중 여러 명을 키웠고 돕고 키우는 것은 매우 독특한 두 가지 다른 일입니다. 손주를 즐기지만 해야 할 일 자녀 양육에 마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일주일에 4일이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볼 의무는 없습니다. 산드라는 일주일에 최소 4일부터 보육을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딸이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20대 후반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풀타임 무급 보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딸이 당신을 형편없는 요양원에 가두겠다고 위협하는 반응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조금 두절된 상태인데 이는 그녀가 엄청나게 미숙한 자격이 있거나 둘 다 멍청이가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기를 먼저 둘 수 없다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출산이 냉담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임신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상담도 받지 않은 부모에게 의지하여 인생 최고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명을 지르며 아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아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라면 미안하지만 단지 가능하게 하는 미치광이 육아일 뿐입니다. 그녀가 너무 강하게 느껴서 당신이 부모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모든 세대는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가 또 여성 혐오적이라면 아마도 무료 베이비시터 일에 자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꺼이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당신은 할아버지로 살기 위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아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2. 내 아내 그리고 우리의 첫 아이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의사의 약속 당일에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했던 친구의 생일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잠시 아내에게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날 가도 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내가 약속을 취소하고 친구의 생일에 가는 것도 고려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은 특정 시간과 날짜로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 없으므로 그녀는 혼자 갈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이기적일 것이고 게다가 아기가 남자인지 알아내는 소식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토론을 중단하고 나한테 생일 파티에 가자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취소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갔다. 나는 집에 와서 끓어오르며 그녀에게 화를 냈다. 나 없이 돌아와서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보다 파티를 우선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 그대로 취소할 수 있었던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고 우리는 다른 날에 갈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는 파티를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이 태만하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싸우다 우리는 싸웠고 그녀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나처럼 행동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기분이 속상하고 그녀에게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멍청한 정보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좌절감이 다소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파티에 아니라 먼저 토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2시간 거리에 살기 때문에 2시에 출발해야 했고 약속은 4시에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녀는 갔었고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적어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간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나에게 파티에 가라고 말했고 그녀가 취소하고 편집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추측하고 미래의 부모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내가 방금 제시한 몇 가지 의견에 대해 제시한 갈등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한 파티보다 약속이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했고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화를 냈고 당신은 태만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출산을 놓칠 것입니다. 기억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 파트너가 제한 사항 때문에 성별 스캔을 놓쳤습니다. 사실 그는 제한 사항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모두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출산 중에 내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그는 또한 제한 때문에 아기 건강검진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피는 특히 당신에게 허용되는 동안 지금 일정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여 약속을 놓치기로 선택한 거대한 멍청이입니다.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서 아내에게 성별 공개 약속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일정을 바꾸지 않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고
당신이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서 아내를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서 당신 없이 약속의 약속을 변경하라고 그녀에게 요청하는 순간 당신이 약속보다 파티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빡빡해야 합니까? 당신.